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론조사와 관련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 대통령 여론조사 지금 27.4%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조원 CNC에서 여론조사를 벌인 건데요. 2주 전보다 긍정평가가 3.1포인트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3.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지율 하나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지지율을 뚫고라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 신경 썼으면요, 지금 이런 나라 못 만들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그 위대한 지도자분들이 지지율 하나 신경 썼으면요, 지금 이런 나라 못 만들었다고요. 중요한 건 그 지지율이 아니라 그 지지율이라는 여론을 뚫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실제 우리나라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일단은 제가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릴까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 심지어 어디 국민의힘 내부까지도 있는 거죠. 자, 실제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40.7, 국민의힘 30.7이에요. 자, 2주 전보다 민주당은 1.4% 상승을 했는데 국민의힘 1.6%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한계 인사들, 네, 한핵관 인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게 친한계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 그럴 거예요? 지금은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 내부로 끌고 오지 말아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말 안 들었잖아. 끌고 왔잖아.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은 말 못하지. 왜? 말하면 자기들이 잘못 말했다는 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네? 한 번 오른 거 빼곤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시기.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차 줄어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7월 23일입니다. 올해 7월 달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이 언제일까요? 한동훈이 당대표 시작하고부터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문제 없는 겁니까? 이거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안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시각은, 제 기준은 지지율을 가지고 윤 대통령 공격했었던 친한계 인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동훈 지지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여론조사 바닥 쳤다고 했을 때 대통령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여론조사 바닥 쳤다고 말했을 때 용산 쇄신해야 된다고 말했잖아. 대통령 지지율 문제 있을 때 이와 관련돼서 변화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쇄신 변화 요구했던 게 한동훈 측 아닙니까?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기준에 따르면요, 쇄신 변화 해야지. 왜냐? 줄어들고 있잖아. 심지어 계속 줄어들잖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율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네? 저는 지지율 안 믿는다고요. 저는 지지율 관련 방송도 안 해요, 잘. 근데 이걸 끌고 와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때려왔던 게 누굽니까? 한동훈 측근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당신들이 말했던 지지율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할 거냐고. 그 지지율 가지고 대통령 향해서 쇄신 변화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쇄신 변화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제발 내로남불 하지 마세요. 내로남불.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내로남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 줄어들 때는 대거 보도를 하면서, 대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쫄고 있는 건 일절 얘기를 안 하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한동훈 본인부터가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과 관련돼서 마침표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마침표 누가 찍어야 된다고요? 당사자가 찍어야 된다고요. 왜냐? 한동훈이 그랬잖아. 실제 과거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다. 자, 대통령을 향해서 부담 안 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대통령을 향해서 11월 안에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매일같이 선제 얘기했던 게 바로 한동훈이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 향해서는 선제 말했던 게 한동훈인데 왜 자신 관련된 문제는 선제로 대응 안 하는 겁니까? 왜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3주가 넘어가. 3주가.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자신이 했던 말이 되돌아올 거라고요. 제가 몇 번을 경고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네? 제가 제발 좌파들의 물음표를 우리 내부로 갖고 오지 말아라. 좌파들의 언어를 우리 내부로 갖고 오지 말아라.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대통령 화살을 쏘고 있다가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말했던 게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동훈 지지자분들, 우리 내로남불하지 말자고요. 우리 내로남불하지 말자고요. 한동훈이 과거 대통령을 향해서 선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한동훈을 향해서 선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면서. 그래야지.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제발 내로남불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신이 대통령한테 말했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 결자 해지하라는 겁니다.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은 했어요. 어떻게? 무려 2시간 20분 동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한동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무조건 뭐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불필요한 자중질 아니면서. 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필요한 자중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오늘자도 조선일보가 사설을 쓰고 있고요. 중앙일보도 사설을 쓰고 있고요. 동아일보도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자, 지금 여당 내 중립지대라는 곳에서도 한동훈 단계 논란 해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바로 김용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언제? 해병대원 특검 당시, 그때 당시 김용태 또는 안철수 또는 뭐 여러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좌파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간에 뭐 하라고요? 설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설득한다고 당시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3자 특검 대안 갖고 나왔잖아요.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안도 아니고 역발성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향해서 물음표 던지고 있어요. 결자 해지하라고. 스스로 마침표 찍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대안 제시하세요. 대안 제시.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차례.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 말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기가 대안이라고 말했던 그 말들이, 자기가 대통령에서 했던 말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에 서지니까 다시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말했잖아요. 다 경고했잖아요. 다 저희가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보다 오죽하면요. 지금 동아일보가 아예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단독이에요. 한동훈 장모 모친병에 똑같은 윤 대통령 비방글. 국힘당원 게시판에 7분 가격 올라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비방글을 넘어선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원래는 이게 타이틀이었다면은 이제 뭐까지? 이거까지 올라온 거예요. 비방글이 어떻게 게시판 7분 간격보다 올라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드루킹한 거 아니냐라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로 때려놓은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래도 이게 불필요한 자중질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아일보가요. 아니 단독을 때렸어. 단독을 때렸습니다. 어디를 인용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취재해서 자기들이 단독을 때린 거라고. 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수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수면 위로. 수면 위로. 자, 그러면 이게 왜 수면 위로 올라갔을까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경찰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1차 고발인 조사했죠. 2차 고발인 조사했죠. 어제는 뭐까지 했다고요?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조사까지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거 올해 7월 달에 고발장 등록하러 말씀드렸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발장이 들어간 겁니다.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거예요. 자, 당원 게시판이 아닙니다. 댓글팀이에요. 댓글팀.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댓글팀까지도 고발인 조사 들어간 겁니다. 왜겠습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 여론 조성, 여론 조작. 드루킹이 의심이 되니까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고발장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지. 왜?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라고요.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경찰 수사가 들려오기 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yes or no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당무감사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네? yes or no 단어 몰라요? 당무감사 못합니까? 당대표잖아. 할 수 있잖아. 근데 yes or no라는 그 쉬운 말을 안 하고 당무감사는 그 쉬운 길을 안 가면서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한테 항상 말씀하세요.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뭐라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재명 때려라. 우리가 그대로 했습니다. 언제? 한동훈이 윤 대통령 공격할 때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이재명 때려라. 그럴 때가 아니다. 문재인 때려라. 근데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한테 이재명 때려라?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제도 이재명 때렸고요. 엊그제도 이재명 때렸고요. 우리는 2년 반년간 계속 이재명 때렸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안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때렸어요. 말씀드립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자고요. 내로남불.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한테 가장 화가 나는 건 뭡니까? 자신이 과거 윤 대통령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척, 이것이 마치 외부 세력의 분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이 3인방들이 오히려 더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되게 큰 일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실제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쓰여진 글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5개 있다고 그랬는데 뭘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기사를 두 사람이 내용을 복붙했다. 두 번째, 하나의 기사를 두 사람이 내용을 복붙하고 댓글도 복붙을 했다. 세 번째, 하나의 기사를 세 사람이 내용을 복붙을 했다. 네 번째, 하나의 기사를 세 사람이 내용을 복붙하고 댓글도 복붙했다. 다섯 번째, 게시판 의견에 있는 내용을 댓글로 복붙했다. 여섯 번째 뭐가 있다고요? 페이스북 글까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방송을 해드리니까 우리 비대위 갤러리라는 곳에서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예시들이. 다 제가 방송해드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더 나아가서 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영구란 이름으로 쓰여진 글이 김종인 SNS에 복붙이 돼 있다. 네? 진은정이란 사람의 글들이 지금 누구? 김혜란이란 사람의 복붙이 돼 있다. 자,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왜냐? 그동안 한동훈이 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굴 향해? 대통령을 향해서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경고해드렸어요. 여러 차례 충고해드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니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과거 한동훈이 윤 대통령 향해서 쏟아냈던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의 장기 정치를 위해서 벌였던 그 모든 언론 플레이가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못 넘어간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의 내로남불이 더 찾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세 사람 쇄신하세요. 이 세 사람. 한동훈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향해서 인적 쇄신하라고요. 변화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세 사람과 관련된 쇄신을 하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고는 이 논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쳐낼 사람들은 쳐내야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